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컴퍼니 백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네. 컴퍼니 백브리핑 오늘 하루를 열어주고 있지요. 예. 네. 채팅창에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네. 다들 퇴근길 편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지켜드리는 백브리핑, 특히 퇴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밌는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쌍용차 이야기. 예.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 좀 네, 나눠보려고 뭐 하고요. 워낙 관심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 쌍용차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쌍용차를 인수한다.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거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들어보려고 하고. 예.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뭐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최근에 공모주 시장에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이제 좀 식었죠, 우리 관심이. 요즘 조금 식었죠. 한참 IPO 하면 진짜 줄 서서 네. 공모주 투자하시다가 조금 예전에는 그래서 왜 난 공모주 안 주냐, 돈 있는 사람만 공모주 받아가고 불공평하다 뭐 네, 이러면서 네. 제도를 바꿔놨더니 바꿔놓으니까 이제 또 안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최근 IPO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종목들 올해 연말에 좀 남아 있는지 그 이야기 저희가 또 일일이 살펴보려면 시간 들고 힘들잖아요.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분이 있으셔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주인장 백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죠.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자, 잠깐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예, 누리호 발사 장면 보고 있었는데 잘 날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성공하기 기원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쭉 올라갔다가 그냥 잘 날아갔는지를 그냥 하늘에 올려놓고 그냥 오는 거 아닐까요? 잘 모르는구나. 잘 모르. 이따가 오후 저녁 7시 반 백브리핑에서 네. 이 누리호 얘기는 장순원 기자가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건 되게 깊게 아는데 모르는 건 제가 통 오늘 몰라. 통 몰라. 쌍용차 얘기만 준비하고 있다가 좀 전에 네. 올라가는 것만 하여튼 봤습니다. 로켓과 발사체의 차이에 대해서 네. 뜨겁게 토론했어요. 쌍용차를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기로 했네요. 그런가요?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참 복잡한데 뭐 이게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쌍용차 인수한다는 기사는 정말 많이 보셨을 테고 사실은 이게 완전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표로 한번 보시면 어디서 연합뉴스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줬다. 요겁니다. 보면 지금 이제 어제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 새 주인 후보로 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후보로 결정됐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쌍용차가 법정 관리 중이니까 뭐든지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하고 뭐 ELB NT라는 회사가 이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예. ELB NT는 돈을 5천억 원 우리가 내겠다. 더 금액이 컸습니다만 법원에서 너희가 자금 조달하는 게 불확실하다. 예. 그래서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이제 에디슨 모터스잖아요. 그러면 에디슨 모터스는 그 다음
절차가 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우선 예.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이 절차는 지금 쌍용차의 매각 주관사가 이제 이화의 한영 회계법인인데 이 회계법인이 이 사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시면 다시 신청하는 거예요. 예. 그건 누가 오케이 하느냐?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받아들이면 우선 협상자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쌍용차 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후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안 할 리가 없으니까 우선 협상자 대상자까지는 아마 뭐 무난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법원 그러면 이제 쌍용차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제 정매실사 진행한 다음에 잘 되면 본계약에서 이제 회생 계획안 법원에 제출하면 이제 쌍용차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서 새 주인을 맡는다. 이게 이제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대로 과연 잘 갈 수 있겠느냐. 문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협상자까지는 되겠으나 일단 돈 문제가 있어요. 그 에디슨 모터스가 3천억 원 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3천억 원 내서 인수해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지금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우리는 뭐 상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무조건 뜰 겁니다. 네, 예. 감자해도 됩니다. 뭐 그래서 거기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쌍용차의 부채가 7천억 원 정도인데 예. 이 중에서 공익채권이 4천억 원 정도 돼요. 공익채권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니까 돈 못 갚아서 일종의 회상 절차 들어가느라고 법정 관리 들어갔으니까 네. 웬만한 채권들은 다 이제 지급 보류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공익채권은 요 채권은 꼭 갚아줘야 되는 채권이다. 뭔데 그게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체불임금. 세금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임금 직원들한테 임금 못 준 거 이런 것들이고 법정 관리 들어가기 전에 받았던 그러니까 부품 협력사들한테 받았던 부품 대금이라든가 자금 대금, 원자재 뭐 이런 대금들 있잖아요. 그럼 줄 거 다 주면 안 받아도 되는 건 뭐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는 그 이후에 법정 관리 들어간 이후에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면 요것들 외에 다른 뭐 이런저런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막지만 하여튼 제일 큰 금액은 임금 체불 금액. 그거는 주라. 법원에서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꼭 줘야 된다. 그래서 예. 이제 별도로 공익채권이라고 놔뒀는데 이 공익채권을 갚아야지만 법정 관리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3천억 원 인수 자금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공익채권 4천억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두 개만 합쳐도 7천억 원이죠. 어머나. 그리고 그러네요. 나머지 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 3천억 원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대략 한 1조 원 정도는 있어야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또 예.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뭐 전기차로 쌍용차로 전기차로 전환시킨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개발비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 돈이 뭐 남은 게 없을 예. 테니까 예. 그것도 뭐 몇천억 원 들 거 아니냐. 그래서 3천억은 일단 마인드라 주고 안녕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금으로? 네. 권리금 주고 3천억 주고 들어와서 보니까 빚이 7천억 있어. 네. 이것도 갚아야 되고. 그거 다 갚고 나도 돈이 그럼 한 푼도 없어. 빚도 없지만. 그럼 돈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돈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 돈을 과연 에디슨 모터스가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네.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이제 매출이 지금 연간 한 800억 원, 900억 원 정도 수준이라서 예. 사실은 뭐 쌍용차에 비하면 엄청 작은 회사죠. 지금 버스 만들어 파는 회사요? 전기 버스 만드는 예. 회사. 뭐 다른 버스도 만들긴 만들던데. 그런데 이제 에디슨 모터스 쪽의 주장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돈만 있는 게 아니고 KCGI 강성부 펀드라든가 뭐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데들이 이제 같이 컨소시엄을 참여했다. 그러니까 동업해서 할 거다. 예. 얘네들이 돈 좀 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1조까지는 할 수 있다고는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나머지 여기서 이제 얼마나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조금 퀘스천이 있고 에디슨 모터스가 이게 계열사가 세미시스코라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거든요. 예. 여기 뭐 작은 이 경형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이 회사가 이제 뭐 상장도 돼 있으니까 BWCB 이런 거 발행해서? 발행하면 그럼 뭐 한 1,000억 원 정도 뭐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래도 너무 금액이 커서 그럴게요. 이걸 1,000억 빌려서 쌍용차에 넣을 건데 그럼 만약에 이 돈 1,000억 원은 BW나 CB니까 주가가 떠서 주식 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네.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결국은 뭐 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산업은행이 쥐고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이제 채권단 최대 주고 그래서 지금 쌍용차 이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산업은행한테 돈을 좀 빌리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차례 인터뷰에서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쌍용차라는 회사를 정상화 시키려면 나라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쌍용차가 요즘 많이 언급되는 평택 공장 부지. 네. 이게 지금 요건데 85만 제곱미터 규모로 뭐 축구장 100개 이상 되는. 그러니까 저기다 아파트를 짓는 게 더 차라리 낫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뭐 얼마 전에 장부가 계산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가치로도 한 9천억 원 정도 되고 만약에 뭐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지로 바꾸면 예. 쌍용차가 이사 가고 그러면 뭐 한 1조 5천억 원 정도 그 정도 가치가 되니까 이 땅 담보로 해서 쌍용차가 아니 산업은행이 돈 좀 빌려주면 네. 작은 마련 그 산업은행은 나라은행이니까 좀 용도 변경도 좀 해주고. 해주고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쌍용차 아니 산업은행 입장은 하여튼 공식적 입장 밝힌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이게 뭔가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으로 쌍용차의 주력 모델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자동차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좀 필요하면 이걸 아파트로 만들든 뭐 주상복합으로 만들든 그건 다음 얘기고. 예. 애가 공부를 잘해야 나라도 노동이라도 해서 학비를 그게 보태주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은행에서도 이 에디슨 모터스라는 네. 회사가 인수하면 쌍용차가 진짜 좋아질 거라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같은데 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 나온 분이 강용권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아주 재밌어요. 히스토리가 원래 그 지상파 PD 출신이에요. 방송국 PD? 방송국 PD. 방송국 PD였는데 PD님. 할 수 있습니다. PD였대요. 근데 원래 PD 출신이었는데 어디 방송국? K 방송국이었다고. KBS? 네, 아, 들었는데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잘 나가던 PD였다고 들었는데 예. 근데 자기가 너무 나이 들기 전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그 지인 중에 충청북도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매물로 나왔는데 너 그거 살 생각 있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그게 뭐 20몇 년 전이죠. 네. 그때 샀는데 이게 PD 월급을 모아서 회사를 샀다고요? 굉장히 싼 값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당시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거는 1997년이니까 네. 사람들 관심도 없고 뭐 이런 그때 왜 옛날 님비 이래가지고 그래 폐기물은 그래, 그냥 뭐 길에다 버리는 거지. 우리 뭘 동네 뭐 이런 거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점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무데나 잘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주민들 반대하니까 시설은 없고 폐기물 네. 처리의 중요성 커지면서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한동안 PE들이 막 폐기물 처리 시설 막 사모으고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로 한 700억 원 정도 벌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또 팔아서 네. 그거야 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업까지 그걸 커지면 팔아서 그럴 수 이 있죠.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페라리나 뭐 이런 고급차들 있잖아요. 네. 중고로 나오는 고급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외장은 멋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외장은 그대로 두고 엔진 드러내고 뭐 오래된 차니까 노다 달고. 안에 걸 그걸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하다가 이 한국화이바라는 회사가 이제 경남 함안에 있는 그 전기차 버스 공장을 시작했는데 이게 네. 중국이랑 합작을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인수해서 그게 이제 2017년쯤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의 에디슨 모터스가 됐고 됐다. 그래서 뭐 에디슨이란 이름은 에디슨처럼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알겠어요. 뭐 이런 취지로 했다가 했고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에디슨 모터스 공장 요 전 사진인데요. 중간 요건데요. 요거 지금 화면에 있는 에디슨 모터스 공장 전경 사진이거든요. 예. 시골에 있는 그런데 이걸 보면 뭐 어쨌든 뭐 전기차라는 막 뜨는 시장을 잘 잡은 회사이긴 한데 예. 과연 기술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여전히 물음표가 있고 회사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사와야 되겠으나 예. 배터리를 이렇게 팩으로 만드는 거는 지금 자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다. 근데 예. 우리가 그
스마트 배터리 팩 기술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이 버스도 지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에디슨 모터스 요 사진 전 사진인데요. 에디슨 모터스에서 만든 버스 전기차 버스인데 똑같네 저거 생긴 거. 생겨 똑같습니다. 당연하죠. 생긴 거 여기가 똑같겠죠. 자기들이 이 버스가 한 1회 충전하면 475km 정도 간다. 그러니까 지금 쌍용차가 1회 충전해도 뭐 300km 이 정도 수준밖에 안 가는데 한 450km 정도 가는 이 정도가 얼마 되냐면 지금 아이오닉 5도 400km 정도 되거든요.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2,000km도 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475km까지 하는 버스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버스는 차 크니까 배터리가 이만큼 실리는 거고. 아니 그래서 그 회사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라 네. 그냥 많이 가는 버스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좋은 차인 거는 아닌 것. 그 어떤 차든 간에. 네. 네.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데 그러나 뭐 쌍용차의 대주주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대안이 없죠. 지금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 뭐라도 해서 좀 살려보면 좋겠는데. 뭐 잘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죠. 예. 어쨌든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하려면 이제 자금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확보할 것이냐, 또 기술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궁금하다. 그런 그랬어요. 과제들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이분이 같습니다. KBS PD를 하시다가 SBS로 옮겨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하셨죠. 아 맞아요. 그것도 네. 했다고 들었어요. PD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쌍용차를 좀 꼭 살려주시면. 네. 네. 쌍용차의 하여튼 에디슨 모터스 얘기 네.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 예. 네이버 실적 나왔죠? 예, 네이버 실적 오늘 몇 가지 뭐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뭐 길게 할 것도 없고 3분기 밑에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3,498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뭐 한 20% 가량 증가한 거고 뭐 실적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특별히 많이 있는 게 있잖아요.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그게 뭐 30%, 60%씩 늘어났잖아요. 콘텐츠가 특히 작년보다 한 60% 이상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었는데 특히 이제 뭐 이거는 네이버 웹툰 해외에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네. 네이버 웹툰이 워낙 잘 되고 있고 또 스노우라든가 제페토 같은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잘 되고 있어서 콘텐츠 비즈니스가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거고 특히 커머스 핀테크도 좋았는데 커머스 핀테크는 뭐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커머스는 뭐 예. 요즘 네이버 스토어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걸 반영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핀테크도 같이 늘어나는데 네. 특히 제가 오늘 재밌었던 건 이 한성숙 대표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이버가 이제 커머스를 시작했는데 해외에서도 우리 이제 해보겠다. 네이버 쇼핑을. 네, 그거를 한번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일본에서 지금 이미 이제 글로벌 스토어 사업자 판매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예. 요 마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집을 시작하고 있고 어제부터 베타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일본에서 1위 메신저가 이제 라인이니까 요 라인 메신저하고 연계해서 해외에서도 이제 좀 스토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배송망 어떻게 만드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 네.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 자체야 어디서든지 만들잖아요. 네. 저걸 이제 어떻게 집까지 배송해 주느냐의 문제일 텐데.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컴퍼니 백비분 혁신 투자자문 이경준 대표와 함께 IPO 시장 네. 알아보는 순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